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수제맥주가 인기를 끌면서 핵심 원료인 군산 메가의 주문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이 주문량의 12.5%밖에 되지 않는 형편입니다. 군산시는 생산시설을 1000톤 규모로 늘릴 계획입니다. 1위 공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에 도전했지만 탈락했습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었습니다. 도교육청과 1위 공구는 정부가 내년에 추가 공모를 하면 다시 도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 수제맥주가 인기를 끌면서 핵심 원료인 군산 메가의 주문량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한 생산 기반 시설로 주문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군산시는 정부 공모를 통해 국비를 확보해 생산 기반 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보리를 싹트게 한후 말린 메가. 군산에서 수제 맥주가 인기를 끌면서 맥주 재료인 메가 주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메가 생산량은 한 해 150여 톤. 하지만 식혜 원료로도 쓰이면서 주문은 8배에 달하는 1200여 톤에 이릅니다. 1050톤의 생산이 필요하지만 주문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서 가공업체의 원료곡, 보리를 공급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와 또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공을 해서 공급하는 것이 훨씬 지속 가능하다. 보리를 그대로 팔 때와 메가로 공급하게 되면 30% 이상의 부가가치 효과가 있어 그만큼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됩니다. 군산시가 메가 생산 시설을 확대하려는 이유입니다. 정부의 전략장목 다각화 사업 공모에 도전해 50억 원을 지원받아 1000여 톤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관건은 공모 조건입니다. 아직은 이 사업에 보리 품목이 없어 공모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산의 수제 맥주가 널리 알려지면서 농림식품부도 보리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부의 전략작물 다각화 사업에 현재 보리는 빠져 있는데 보리도 포함해서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문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메가 생산량, 부가가치가 높은 만큼 생산 기반 확대가 절실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항 7개 부두 가운데 계획 수심을 만족하는 부두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올여름 장마때 폭우로 자동차 전용 부두인 4부두의 수심은 계획 수심이 11m에 미치지 못하는 8.5m로 조사됐습니다. 또 계획 수심이 11m인 3부두는 현재 수심이 4.5m에 그치는 등 7개 부두 모두 계획 수심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8월부터 군산항의 기항을 기피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올해 첫 삽을 뜨지 못한 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군산 전북대병원 시공사로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된 후 지난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임 병원장 선출에 따른 공백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재정 악화 등으로 지금까지 이사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이사회에서 시공사와의 계약이 의결될 경우 내년 상반기 착공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과 제주의 운항 중단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타 항공의 군산공항 항공 슬롯 회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태창 도의원은 어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스타 항공이 운휴를 반복하며 도민들의 항공 불편과 군산공항의 안정적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산공항 항공 슬롯을 이스타 항공으로부터 회수해 군산 노선 운항에 적극적인 항공사에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항공사업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복리를 위해 직권으로 운항 시각을 배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발의한 치유관광산업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신청을 받아 관광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북은 치유관광산업 육성 대상지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익산시가 공공비축미 11,511톤을 매입합니다. 지난해보다 3,911톤이 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루쌀 1,609톤, 산물벼 189톤, 건조벼 9,713톤입니다. 익산시는 벼 매입 직후 중간 정산금으로 포대당 4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차액금은 매입 대금이 결정되는 다음 달 말에 지급합니다. 한편 태풍 등의 피해를 입은 벼는 다음 달 중순에 매입될 예정입니다. 익산 그리오바임 포럼이 지난달 출범한 데 이어 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오늘 전북대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최수참 포럼 위원장을 포함해 익산시와 유관기관, 학계 관계자 등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회의를 통해 앞으로 그린바이오 포럼 운영 방향과 분과별 연구 수행 과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그린바이오 포럼은 바이오 정책과 농식품, 생명자원, 바이오 융합 등 4개 분과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2차례 운영될 방침입니다. 전북자치도와 BGF 리테일이 간편식 개발을 통해 도내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2년 BGF 리테일과 업무 협약을 한 후 2,600톤의 지역 농산물이 공급됐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간편식 개발이 이루어지면 도내 농산물 공급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1위 공고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2차 전지 산업이 집적화되는 상황에서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 시급한데 아쉬운 결과입니다. 도교육청과 1위 공고는 정부가 내년에 추가 공모를 하면 다시 도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1위 공고입니다. 국제배터리 마이스터고로 탈바꿈을 시도했습니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받기 위해 정부의 현장 평가를 받았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교육부는 반도체 분야로 신청한 경주공고와 서울 반도체고 등 2곳을 선정했습니다. 반면 1위 공고는 2차 전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국에서 6개인가가 도전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학교가 하나는 경주, 올해 2개 학교만 선정. 새만금을 중심으로 투자 일박이 이뤄진 기업은 27곳.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32년까지 2차 전지 분야에 신규 인력 11만 791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도 5만 6천 명이 필요하지만 이 중 4.4%인 2,565명이 부족해 인력 공급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1위 공고의 마이스터고 지정 필요성이 커졌고 지난 7월에는 도교육청과 익산시, 기업체 등이 마이스터고 추진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도교육청과 1위 공고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보완을 거쳐 내년 마이스터고 지정 공모에 다시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65개 마이스터고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올해까지 57곳이 지정됐고 앞으로 8곳이 더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학교 과 특성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내년에 다시 한번 또 시도하려고 하거든요. 2차 전지 인력 양성에 나서겠다며 마이스터고 지정에 도전장을 던졌던 1위 공고. 내년 재도전을 통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바뀌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시행하려 했던 전북교육 발전 대상을 돌연 내년 5월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교육 대상은 오는 25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해 다음 달 4명을 시상할 계획이었지만 도교육청은 스승의 날에 맞춰 진행하겠다며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연기된 것은 도내 한 언론사가 시행하는 상과 시기가 겹치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은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며 비판했습니다. 익산 지역 도박 중독자에 대한 치료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중선 익산시의원이 발의한 도박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는 도박 중독 예방 교육과 치료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익산시 통합중독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도박 중독을 호소한 상담은 110건입니다. 익산에서 실종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익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박철원 의원이 발의한 실종 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실종 예방과 지원 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실종 아동 가족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의 실종자 집계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190명, 2022년 201명, 지난해에는 267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 중 45%는 18세 미만입니다. 올 들어 쯔쯔가무시병 환자가 지난해보다 군산은 늘고 익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오늘 기준 군산의 쯔쯔가무시병 환자는 21명으로 1년 전 18명보다 3명이 늘었습니다. 반면 익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 45명에서 올해는 23명으로 줄었습니다.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쯔쯔가무시병은 10월과 11월에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군산의 한 알루미늄 공장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40분쯤 군산 인피면의 알루미늄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와 컨테이너 등을 태운 뒤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 신동의 카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1시 55분쯤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카센터 주인이 초기 진화에 나섰다가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집에 불을 질러 자고 있던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오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는 자신이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군산시 인피면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했으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전북자치도 중국 사무소와 관련해 도의회에서 실적 뻥튀기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수진 도의원은 20일 열린 제41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전북도가 최근 3년간 중국 사무소 수출 계약 성과를 425만 달러라고 밝혔지만 이는 계약 추진 금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계약 증빙 자료도 제출되지 않는 등 실적 뻥튀기가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안군이 새만금 농산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변경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익현 보안군수는 20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용지 수요가 부족한 시점에 농산명용지 7공구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최적의 산업용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군수는 오는 22일 국무총리를 만나 해당 용지의 산업용지 지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법원이 지도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채 지도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대학 교수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교수가 대학원생인 지도학생이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추행했다고 봤습니다. 또 피해자는 학업을 모두 포기해야 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 가정은 자녀가 1명이면 70%까지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2명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지난해보다 이용률은 18%가 증가했습니다. 한편 익산시 가족센터는 아이돌보미를 모집합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탈모 증세가 심한 암 환자를 위해 가발 구입비 지원이 추진됩니다. 군산시의회 박광일 의원은 최근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해 가발 구입비 90%를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현재 소아암 환자에 대해서만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성인 암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익산시가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내 어두운 곳에 LED 보안등을 설치합니다. LED 보안등이 설치되는 곳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된 270곳입니다. 사업비는 3억 4천만 원이 투입되며 설치가 완료되면 주민들의 밤길 통행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지역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시작된 연탄 나눔 봉사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습니다.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오늘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취약계층 300가구에 연탄 8만 장과 전기 매트, 이불 등 겨울용품을 지원하고 오래된 보일러는 교체해줄 계획입니다. 또 기념식을 통해 정원율 익산시장과 김경진 익산시 의장, 이한호 KCN 금강방송 대표가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한편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은 지난 2005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20년째를 맞았습니다. 군산 농업인대학이 올해 2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어제 17번째 수료식을 갖고 스마트팜과 양념 채소과정 전문 농업 경영인 26명을 배출했습니다. 군산 농업인대학은 지난 3월부터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40차례 170시간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군산 농업인대학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64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지역 농업 인재 육성의 산실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나운이동은 20일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나운이동 희망내비기금과 자생단체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2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는 150여 명이 참여해 약 7톤의 김장김치를 담갔습니다. 황등면과 삼기면, 동산동, 남중동, 삼성동 5개 지역마을단체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김장김치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황등 신용협동조합이 100만 원과 고무장갑을 기탁했고 동산동 통장협의회는 1,000만 송이 국화축제 부스 운영 수익금을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0도에서 16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구름 많고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구름 많고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1.5m까지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